가상화폐, 블록체인, NFT 뭐 이런 얘기들 요새 뉴스만 틀면 정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해운업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대한 파도다. 언젠가 오기는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는, 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파도다. 해운업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사인 HMM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게 워낙 거대한 파도이기 때문에 HMM의 미래 사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블록체인의 해운업계 적용이라는 게 해운업계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올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HMM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겠죠. 사실 HMM이 몇십 분기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에서 갑자기 2조 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데에는 IMO 2020이라는 세계적 환경 규제 트렌드를 잘 탔던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HMM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파도에도 잘 탑승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블록체인이 해운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운업이라는 거는 세계 경제의 어떤 핏줄 같은 거죠. 이 해운업이 멈추면 세계 경제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핏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 분야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해운을 통해서 어떤 화물을 운송할 때 약 30명의 서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 200번 이상 거래에 참여하고 또 이 문서 작업에만 소요되는 시간이 1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모든 플레이어들이 절대 위조될 수 없는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서 작업 같은 게 훨씬 간소화될 수 있겠죠. 모든 정보가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장점은 단순히 뭐 문서 작업 이런 쪽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던 항구 슬롯 배정 문제도 또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주들이 이 운임 정보 같은 걸 굉장히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 중간 관계자들이 가져가던 마진도 또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거를 활용하면 이 화주들이 이 화물의 상태까지도 되게 완벽하게 자리에 앉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이 해운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해운사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이 해운업계에 블록체인이 도입됐을 때 세계 전체의 GDP, 국민총 생산이 4.7%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 세계의 무역 관세 장벽이 철폐됐을 때 상승하는 세계의 국민 총생산이 약 0.7% 정도입니다. 이거의 7배 정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해운업계의 특성과 블록체인의 특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 해운업계에 적용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운업계에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선사들이 배를 운영하면서 여러 항구에 들리겠죠. 이 항구들의 운영사들, 그리고 이 항구가 소속되어 있는 정부, 그리고 화주, 세계에 엄청 많은 이 해운사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이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결국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나 안 해 이러고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도 이 중국 상해항에 들릴 때는 문서 작업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보면 대부분 이 블록 경제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동맹을 구해서 그 동맹끼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죠. 근데 방금 얘기한 해운업체의 특성 때문에 이 해운업계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존재할 때, 그리고 거기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만 블록체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HMM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과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HMM이 세계 1위 선사도 아니고 HMM이 직접 나서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의 결성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HMM은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정말 거대한 파도로 닥쳐왔을 때, 전체 세계 해운업계가 블록체인 하나로 묶였을 때, 그때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HMM 관계자의 비유를 빌리자면, 남들 다 윈도우 쓰고 있는데 우리가 리눅스로 주도할 거야 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란 것은 결국 일종의 판입니다. 그리고 그 판에 올라오는 거는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과연 이 블록체인 플랫폼 시대에서 선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블록체인이 적용됐을 때 각종 이런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학계에서 나오던 얘기입니다. 장명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가 2018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해운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해운거래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적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접목한 해운 물류 업계에서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더해질 수 있는 영역이 광대하며 이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를 창조하고 재배치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HMM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를 주도하는 것보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완성됐을 때 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IoT,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블록체인이란 파도가 언제 닥쳐올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다. 이런 블록체인과 달리 지금 당장 HMM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HMM은 2020년에 세계 곳곳에 떠 있는 HMM의 선박들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선박 종합 상황실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열었습니다. 또 차세대 해운 물류 시스템인 컴퍼스도 운영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어떤 최첨단 컨테이너의 비중도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HMM이 블록체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HMM은 2018년부터 이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항만 터미널 운영사, 롯데, 세방 같은 물류 회사들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인 체인포털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체인포털이란 것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비효율을 줄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체인포털을 전국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 정보, 관세청의 관세 정보 등과도 연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국내 최대 선사인 HMM도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은 사실 이미 벌써 뭉쳐서 거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머스크예요. 세계 1위 해운사죠. 머스크는 2018년에 글로벌 IT 회사 IBM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렌즈에는 수많은 IT 회사와 물류 회사들이 이미 소속돼 있어요. 2019년에는 이 트레이드렌즈에 세계 5위 선사인 독일의 하팡로이드와 6위 선사인 일본의 원이 합류했고요. 2020년에는 세계 2위 선사인 MSC와 세계 3위 선사인 CMA-CGM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의 60% 정도가 트레이드렌즈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수치죠. 머스크는 이 트레이드렌즈를 통해서 단순 해운사가 아니라 이 물류의 A부터 Z까지 모두 포괄하는 종합 디지털 물류 회사로 거듭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레이드렌즈에 합류하고 있던 선사들을 보면 중간에 빠진 선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4위인 중국의 코스코입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이란 말만 들어도 바로 딱 감이 오시죠. 이 코스코는 다른 중화권 선사들과 그리고 중국 정부와 함께 하면서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HMM이 선봉량 기준으로 8위거든요. 근데 그 위로 HMM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사들이 스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HMM이 조금 지금 아니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한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 통합화 전략에 대한 국적 선사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HMM은 트레이드렌즈 등 글로벌 선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물류 통합에서 HMM은 아직 회사의 내부 방향을 정립하는 단계로 기존에 참여 중인 관련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다.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선사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운업계에서 블록체인의 파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가 언제 거대한 해일이 돼서 HMM을 덮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HMM은 이 거대한 파도를 잘 올라타서 세계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